세 번째로 생태계 다양성 보겠습니다. 정의는 숲, 초원, 사막, 갯벌, 호수, 강, 바다, 산 등의 다양한 생태계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특징은 지구는 지역에 따라서 평균 기온과 강수량이 서로 달라서 특정 지역마다 고유의 기후와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의 종류뿐만 아니라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다양성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해당 환경에 적응을 해서 진화한 생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다르다 그러면 발견되는 생물종의 구성도 달라집니다. 즉 생태계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평균 기온과 강수량에 따른 다양한 생태계 보겠습니다. 평균 기온과 강수량은 생태계의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지구는 평균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강수량과 기온이 있는데요. 다양한 기온, 다양한 강수량에 따라서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보고 다양하구나 하고 이해하시면 되지 암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가치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태계 안정성 측면입니다. 생태계의 각 생물은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생물 다양성이 낮은 생태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생물종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생태계의 안정성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은 생태계에서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게 형성이 되고 각 생물의 먹이 종류가 다양합니다. 즉, 하나의 생물이 사라지더라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가 가능합니다. 예시로는 식물은 대기 중에 산소를 공급하고 토양의 유출을 막습니다. 박쥐, 꿀벌 등은 꽃가루를 옮겨서 수분을 돕고 씨앗을 퍼뜨려서 식물의 부포가 확장되는 것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수분은 물 수분, 그게 아니고요. 수술에서 나온 꽃가루가 암술로 이동하여 수정이 되는 생식 과정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꿀벌의 멸종 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수목 변화, 기후 변화, 농약 살포, 바이러스 유행 등이 겹쳐서 꿀벌의 개체수가 급감하였습니다. 꿀벌은 생태계에서 식물의 수분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특히 사람이 식량으로 이용하는 식물에서 가장 중요한 수분 매개자입니다. 그래서 꿀벌이 사라진다. 그러면 생태계 안정성이 감소해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생물 자원이 감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생물 자원 측면 보겠습니다. 사람은 식량, 에너지, 의약품, 의복 등을 생물로부터 얻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생물 자원이라고 합니다. 생물 다양성이 높을수록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생물 자원의 종류, 개수가 많아집니다. 예시로는 먼저 의약품 제공이 있습니다. 디기탈리스 식물에서 얻은 물질을 심장병 치료제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물은 함유하는 물질이 디곡신, 디기톡신 등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심장병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독성도 강합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 디고신정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얘는 상품명이고요. 디곡신은 성분명입니다. 상품명은 회사에서 붙인 이름, 성분명은 이 물질의 고유한 이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디곡신이라는 약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 제공이 있는데요. 옥수수, 사탕수수 등을 이용해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듭니다. 산업용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는데요. 효모는 여러 가지 식품 산업에 활용이 됩니다. 맑은 공기, 물 제공도 하고요. 의복 재료를 제공하기도 하고 식량, 휴식처 등등등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디기탈리스 관련해서 제가 여담을 써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진짜 말 그대로 여담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보겠습니다. 먼저 서식지 파괴와 단편화입니다. 도시와 농경지 개발, 도로와 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큰 서식지가 여러 개의 작은 서식지로 나뉘는 서식지 단편화가 발생을 합니다. 큰 규모의 서식지가 필요한 생물은 서식지 크기의 감소로 인해서 멸종이 될 수 있고요. 단편화된 서식지는 생물 사이의 교류가 차단되므로 생태계의 안정성이 감소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기억할 부분이 서식지 단편화 보겠습니다. 서식지 단편화가 발생하면 서식지 내부 공간은 축소가 됩니다. 네, 보시게 되면 잘리고 나니까 가운데가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서식지 가장자리는 증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식지 내부에서 살아가는 생물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서식지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멸종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포획과 남획입니다. 멸종 위기종을 불법으로 포획하면, 즉 생물을 잡게 되면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근데 멸종위기종이 아닌 종도 대량으로 남획하면, 즉 생물을 너무 많이 잡게 되면 멸종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포획은 그냥 생물을 잡는 거, 남획은 생물을 너무 많이 잡는 거기 때문에 남획은 과도한 포획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외래 생물의 도입입니다. 외래 생물 중에서는 천적이 없어서 대량으로 번식하고 토종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는 외래 생물이 있는데요. 이런 애들은 생물 다양성 감소의 원인입니다. 한국에는 가시박, 뉴트리아, 크니페스, 블루길 등의 외래 생물이 도입되어서 퇴치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네 번째로 환경오염 보겠습니다. 대기오염이 심해지면 지이류 등의 대기오염에 민감한 생물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 지이류, 우리 옛날에 앞단에서 했었는데요. 땅지의 옷의자입니다. 얘는 균류와 조류가 공생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땅의 옷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균류의 예시는 곰팡이가 있고요. 역할은 서식처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조류, 옛날에 지질시대 할 때 썼는데요. bird라는 조류도 있었고 algae라는 조류도 있었습니다. 근데 bird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algae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시로는 남조류, 즉 시아노박테리아인 남세균과 녹조류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양분 제공, 서식처 제공 이걸 통해서 공생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수질 오염이 심해지면 물고기 등이 떼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서 토양이 오염되면 주변 식물이 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로 생물 다양성의 보존을 위한 노력 보겠습니다. 먼저 개인적 노력입니다. 자원과 에너지 절약하고 다양한 생물 다양성 보존 활동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국가적 노력입니다. 생태 통로, 즉 예를 건설을 해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거나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요. 이거를 한국은 1998년도부터 시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 공간인데요. 통로 설치를 해서 단편화되는 것을 막고 내부 공간을 늘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에 관한 법 제정 시행을 하고요. 생물 다양성이 높은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합니다.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종을 서식지에 방사하는 복원작업, 종자은행 통화 생물의 유전자 관리 등을 통해서 희귀종과 멸종위기인 종을 보호합니다. 외래생물 도입 최소화, 외래생물 도입하기 전에 외래생물이 기존 생태계에 주는 영향 철저하게 검증, 외래생물 퇴치 위해 노력 진행 등등등을 하시면 사회적 국가적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국제적 노력입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협약 체결, 협약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면 되는데 국가마다 생물 다양성 수준과 생물 다양성 보존의 필요성이 불균등합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협약을 통해서 조율하고 공동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협약의 예시는 남사르 협약, 생물 다양성 협약,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 등등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남사르 협약 보겠습니다. 습지 보존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 습지 조약입니다.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서 채택이 돼서 1975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101번째로 가입을 했고요. 조약은 1997년도부터 발효가 되었습니다. 창녕 우포늪,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안산 대보도 갯벌 등이 람사르 습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또 생물 다양성 협약 보겠습니다. 지구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약입니다. 1992년 채택이 돼서 1993년도에 발효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1994년도에 가입을 했고요. 조약은 1995년도부터 발효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네 번째 부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